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지영 마틸다입니다. 오늘 부모-자녀 관계 청소년기에서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한 내용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좀 바쁘게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 결과가 있어서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 내용부터 해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9년 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 한 2년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초6부터 고3까지의 시기 아이들이 무작위로 뭐 수천만 건의 빅데이터 어떤 키워드를 치고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데이터 조사를 한 것들이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여러 연구, 정신과 선생님들, 뭐 이렇게 교수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.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의논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의논을 안 한다는 빈도가 되게 많은 거죠.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나열해낸 것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좀 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적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한 반응이 생각보다 참 많았어요. 물론 듣기 싫은 말만 자꾸 하니까 말해봤자니까 이런 말도 좀 제법 나왔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어머니 아버지께 이제 지금의 상태를 들키고 싶지 않고 또 아무래도 많이 힘들다는 어머니 아버지도 굉장히 힘들고 코로나 상황이 더 벌어지면서 그래서 자기의 문제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. 또 실망을 주기 싫어서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겠죠. 그 다음에 본인들도 알아요. 이거는 결국 내가 헤쳐나갈 문제이고 나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나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걸 압니다.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어떻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해봤자다. 그래서 이제 가끔 이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친구들에게 묻거나 뭐 담임 선생님께 보이거나 뭐 이런 식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보이는 스트레스 상황인 건데요. 온라인의 상황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늘어났죠. 모든 것들이 이제 온라인화 되면서요. 그래서 어머니, 아버님도 몰랐던 아이들과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이제 간섭이 더 심해지게 됐었고, 아이들도 또 여러 가지 온라인이 아닌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던 것들이 이제 답답하게 가정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스트레스로 또 증가되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병리적인 것에 대해서 취약한 이 시기에 병리적인 것을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. 특히 이제 ADHD 뭐 이런 단어라든가 뭐 우울증 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서칭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. 그래서 생각보다 확 올라갔답니다. 그래서 이제 내가 ADHD인가? 너무 집중이 안 돼.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서는 공부에 집중이 안 돼라는 거.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냥 시간을 흘려버리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.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화면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공부에다가 옆에다 딴 거 이렇게 켜놓고 그거 보면서 이제 또 여기에 얘기는 자기는 듣죠. 그렇지만 이 귀는 들리지 않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성적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곤두박질 친 아이들 너무 많아요. 나도 모르게 이제 게임 중독이나 온라인 상으로 하는 것들 이것저것 이렇게 몇 개씩 띄워놓고 거기에 이제 마음을 쓰는 것으로 1시간 보내보고 2시간 보내보면서 집중이 너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기분이 이렇게 왜 그런지 내가 설명을 못 하겠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힘들게 하려고 막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라 지도 지 혼자 있으면서도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. 그냥 근데 그분이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욕구가 뭐냐면 좀 현실을 잊고 싶다. 어떻게 하면 뭘 하면 내가 공부 못하고 숙제가 이렇게 많다는 것 해야 할 일이 저렇게 많은데 언제 다 하지라는 이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?
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는 게임에 빠지고, 뭐 어떤 아이는 뭐 운동을 하러 나가고, 어떤 아이는 이제 비행을 하거나, 뭐 수다를 떨거나, 뭐 화장을 하거나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한번 트라이를 해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부모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, 그럼 우리가 이 결과로 뭘 알 수 있냐는 거죠. 아이들은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다, 지금. 수치심이 대단히 많다.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. 자기를 막 어떻게라도, 남한테 어떻게 못하니까 착한 애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말을 하고,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싶고,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지 싶고, 막 이러면서 그 자살의 욕구, 뭐 창피함,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기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,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이걸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, 그런다가 어떻게 하다가 집이 좀 시끄럽다든지 하면,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잖아요,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지 공부 안 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, 그 다음에 늦게 밤에 이제 계속 컴퓨터 하고 이렇게 되니까 수면 장애도 되게 많고, 그래서 정신과적인 어떤 병리와 관련되는 조사라 그럴까요? 그런 그 도움 청함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것을, 그만큼 사춘기 시절에 이때 아이들, 즉 고등학교, 중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, 어머니 아버님도 물론 굉장히 힘들었고 전 세계가 다 힘들었지만 더 아이들이 그랬다. 특히 우리나라 같이 경쟁 사회에 있는 경우엔 더더욱 그렇다. 근데 아이들은 이제 방법을 몰라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그 어머니 아버님을 괴롭히는 방법을 자꾸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은, 지가 지 나름대로 자기를 잘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합니다. 기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,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좀 평가를 벗어나야 된다, 이 시기에는. 그래서 공감을 해줘야 돼요. 힘들다는 것을. 아, 네가 힘들구나, 그랬구나, 뭐 이렇게.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시끄러워서, 공부가 좀 안 시끄러우면 공부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다는 말이니, 이렇게 이제 애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러워서 그렇잖아요, 이렇게 하면은 그 소리 지르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평정심을 갖고, 정말 어렵지만, 그리고 엄마는 네가 조금 더 집이 이렇게 조용했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로 이해했는데, 그렇게 들으면 되겠니? 네가 힘이 들었구나. 엄마가 노력해 볼게,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, 알겠다라든지 뭐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하죠. 행동과 말꼬리를 잡지 마라라는 것들이죠. 그러면 애들은 벽을 치고 도망가고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더 나쁜 건 대학 못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특목고를 못 가는,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요즘은 점점 아마 대학이 없어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다른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세상이 들어왔어요. 그렇다고 이 온라인화 되어 있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. 그거는 이제 어머니가 볼 때는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, 사실 이거 게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, 이걸 벗어나서 이 애들은 당장 10년 뒤에 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쁜 거는, 진짜 컸을 때 서로 감정의 등을 돌려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시도조차 안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제일 큰 상처이고 잃어버림, 손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. 조금 물러나서 이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마음은 바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아이들 좀 이렇게 좀 열어두는, 그 다음에 과제를 좀 줄여주는. 자, 그 다음에 부모인, 이제 생각해 볼 주제인데, 자, 부모인 나는 아이를 어떤 언어로 대해왔는가? 제가 그랬죠? 그것이 잘 이루어진, 우리 엄마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어릴 때라도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잘 호응을 해왔다. 나무람이 적었다. 훈계를 잘 안 하셨다.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들은 조금 달라요. 실제로.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음이, 네가 예를 들어서 애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쳤을 때, 내가 사춘기 너는 보통 그렇게 돼, 엄마도 그렇게 지냈어, 힘들었어,
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. 너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. 하지만 네가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좀 당황이 된다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너도 조금 이해해주면 좋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얘기하고 너 왜 그러니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자기만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. 나는 기억이 없는데 지는 그때 엄마가 막 공포스럽게 소리 지르고 아빠랑 싸우고 막 했던 것들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엄마에게 억하심정이 있는 거죠. 아, 그랬었니? 하면 아,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. 이런 변명이 아니라, 아, 그게 있었구나 하면 그 바늘을, 가시를 하나 뽑아줄 수 있어요. 대화를 이제. 조금 컸으니까. 이제, 아, 그랬구나. 아, 미안하다. 그건 내가 몰랐다. 그때 엄마가 실수였던 것 같다. 그게 네가 마음으로, 어린 마음에 힘이 들었구나. 이렇게 그 가시를 빼주는 식으로. 앞으로는 그럼 내가 더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.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아이들은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청년들끼리. 그래서 튀려는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. 이때 아이들이.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? 비행을 해서 경찰서에 잡혀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그룹에서 내가 이탈돼 가지고 왕따 당하는 게 더 무서워요. 그래서 담배 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조직의 일원인 것을 보여주는 공통의 의식처럼 담배를 피자, 돈을 뺏자 이러면 내가 뺏는 거예요.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여럿이는 할 수 있거든요.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서 나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금 친구 관계 얘기를 할 텐데 요즘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품행장애이고요. 가출, 그 다음에 지지자가 없고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예 방임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막 달라붙어서 과잉보호하거나 두 가지의 형이 많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릴수록 4학년만 되어도 벌써 뭐 화장하고 이런 애들 여학생들 많고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문란한 짓을 할 수 있는 비행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소그룹으로 놀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자해가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가 시사하는다. 그만큼 나 괴롭다 알아달라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이제 은둔형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방문을 틀어 잠그고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면 지나면 나와야 되는 현실 속으로 그게 아니라 25, 6, 7 될 때까지 계속 앉아서 그냥 시간만 죽이는 그런 외톨이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의욕이 모두 상실되었다는 것들.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임 같은 것도 적당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돼야지만 장애인가. 어머니는 무조건 장애라 그러는데 사실 이 장애이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진단이 필요합니다.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의 방해를 받고 있는가도 봐야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, 게임을 어느 정도 어머니가 볼 때 잘하지 않을 때 행동들을 어떻게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들. 왜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친구 관계를 다음 주에 하면서 좀 더 깊게 나누고 아이들의 이제 장애 문제라든지 좀 비행 문제로 조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